1898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과 인간의 행동 규칙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퍼즐 상자 안에 고양이를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이 퍼즐 상자는 레버를 누르거나 플랫폼을 밟는 등 특정한 행동을 하면 문이 열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특정한 행동을 통해 상자 밖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맛있는 먹이가 담긴 밥그릇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는 대부분 상자 안에 들어가자마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고양이들은 드디어 레버를 눌렀고 문을 열었죠. 손다이크는 여러 번 이를 거듭해 행동을 추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들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상자를 탈출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보상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반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더 빨리, 더 자동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손다이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행동은 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뇌는 왜 그토록 새로운 습관을 힘들어하는가? 습관이란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형성되는데요. 살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의 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결정을 시도한 후에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된 행동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과정을 자동화하게끔 설계되어 있죠. 습관화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르게 시도하며 가장 안정적인 최상의 방법을 찾아 자동화한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즉, 우리가 삶을 구축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반복하면 그게 바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은 에너지와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는 경향이 더욱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을 바꾸겠다고 무작정 덤벼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됩니다. 그렇기에 실행 의도와 계획을 정하고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세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공부라면 나는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운동이라면 나는 저녁 7시에 땡땡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하다못해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8시에 주방에서 배우자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세요.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적정한 습관을 만들었다면 그 위로 습관을 쌓는 공식을 시작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운동이라면 나는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혹은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습관 쌓기의 핵심은 바로 해야 할 행동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짓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한 가지 행동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고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습관을 만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갖거나 동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였죠. 먼저 병원 식당 안 음료 배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장고들은 식당 계산대 옆에 놓여 있었고 탄산 음료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냉장고마다 생수병을 추가하고 음식 배식대 옆에 생수병이 담긴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급수 장소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수가 많아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수를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물건을 선택합니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세계 때문에 변화합니다. 습관은 모두 맥락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환경의 희생양일 뿐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설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사온 뒤 냉장고 아래쪽 야채 칸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겠죠? 언젠가 사과를 떠올릴 때쯤이면 이미 사과는 다 뭉그러져 있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사과를 싫어해서 먹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애초에 사지도 않았겠죠.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과일 그릇을 만들어 식탁 위에 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과 먹는 습관이 들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다시 구성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한 신호를 분명하게 하세요. 매일 밤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면 정수기 근처에 약병을 두세요. 기타 연습을 더욱 자주 하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두세요.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세계를 디자인하세요. 그 세계의 소비자가 아닌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첫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게 하라. 다음은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 중 20%가 헤로인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고통스러운 전쟁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귀환 후 3년 안에 90% 이상 중독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중독의 촉매였던 베트남에서의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이 사라지자 중독 자체도 자발적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촉매가 될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 자체가 나쁜 습관을 피하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그것을 잊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습관처럼 자리 잡은 나쁜 버릇이 있을 땐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유혹 자체를 피하는 편이 쉽습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에 성공하고 나쁜 습관을 배제하는 것에도 성공하셨다면 다음엔 이 습관을 계속 해내는 방법을 찾으실 단계입니다. 혹시 골디락스 법칙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도전을 사랑합니다. 단 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대해 최상의 존 상태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테니스를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4살짜리와 진지한 경기를 한다면 너무 쉽고 지루하겠죠. 그런데 만약 전문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된다면 반대로 너무 어렵고 흥미를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경기를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기회, 실점할 위기 등을 겪으며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전, 즉 골디락스 법칙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쉽거나 어렵지 않고 딱 들어맞는 레벨의 일이어야 합니다. 도전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어려울 때 동기는 최대가 됩니다. 지루함과 분노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고 수준의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지속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도전들로 스스로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야 최고 수준의 각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습관을 지속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자 제임스가 유명한 역도 코치와 대화를 할 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뻔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능, 유전, 행운 등.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같은 훈련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 게 관건이죠. 뭔가를 숙련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습은 하면 할수록 점점 일상이 되고 지루해지기 마련이죠. 이처럼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똑같이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희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느꼈을 땐 그 일을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그 일이 흥미롭지 않을 때도 계속 해나가는 능력입니다. 습관의 변화는 단 한 번의 1%의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1% 변화입니다. 원자와도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더기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 단위들이 됩니다. 습관은 꾸준한 과정입니다. 결승선이나 영원히 통하는 해결책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을 변화시키고 연결하고 쌓아가며 발전해야 합니다. 늘 1% 더 나아지기 위해 다음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미미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